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과거 50년대 중반 대한민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박인수 사건, 그리고 이 박인수가 해병대 헌병대위 출신이었다는 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55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60년대에 태어난 저로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80년대쯤에야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기억 속에 박인수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박인수가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는데, 그 사건을 한번 알아보지 그래. 아주 재밌을 거야. 특히나 이런 사건은 군썰 이주석 너한테 딱이야. 너랑 아주 잘 어울린다는 뜻이지. 너 인마 맨날 해병대 사고 치는 얘기, 뭐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이런 노래, 거기다가 네 방송은 엄청 음란하잖아. 뭐 인천의 성냥공양 아가씨가 치마 밑에 불이 붙어, 이 자식이 그게 할 소리냐 임마. 야한 얘기도 어느 정도지. 그럼 그 성냥공장 아가씨는 시집을 어떻게 가겠냐. 저는요 성냥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남자가 자꾸 그 아가씨 그 아래를 쳐다보고, 그게 결혼이 되겠냐 임마. 이 자식, 그런 건 까발리는 게 아니야. 그 천천적인 대머리도 아닌데, 네가 돈 벌어서 모발 이식 시켜주면 되는 거지 임마. 그게 어때서? 나쁜 자식 같은 이라고. 아무튼 내가 보기에 너는 엄청 음란해. 그러니까 박인수 그걸 한번 알아봐. 이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 방송이 진짜 그랬어요? 저는 제 방송이 해병대 정통 역사 스페셜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좀 곤조가 좀 부르고 인천의 성냥공장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해병대가 그 노래를 안 불렀어요? 부른 걸 불렀다는데 제 방송이 어때서요? 그럼 맨날 해병대 정훈교육 시간에 떠들던 얘기만 해요?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 그럼 남들이 안 보잖아요. 해병대 저 새끼들 또 약 먹었어, 미친 자식들. 맨날 지들이 최고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병대도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솔직히 창피한 얘기도 있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남들이, 해병대 저 자식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놈들이었구나, 애들 진짜 고생 나게 했어, 훈련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6.25와 월남전에서 그 정도로 잘 싸운 거 아니겠어? 휴가 나와서 폼 잡고 다녔던 거 이젠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의 깊은 뜻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노래 부른다고 욕만 하지 마시고. 알았다. 내 미안하다. 네 잘났다. 해병대 역사 스페셜, 그래 인정할 테니까 그 박인수 얘기나 계속해봐. 이 새끼 이거 가만 놔두다가 박인수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 네, 참나, 왜 잘 나가다가 말 끝에 욕을 하세요? 아무튼 박인수가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에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만 박인수는 해군 헌병대위라는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해병대 출신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박인수를 해군 헌병대위 출신 또는 해군 헌병대 중사 출신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아무리 유명했다고 해도 해군 장교 출신의 얘기, 해병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박인수 사건을 저는 방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1년 반 넘게 방송을 해오면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박인수는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는데 어째서 해군 헌병대 대위 출신이라고 알려졌을까? 헌병대? 이걸 생각하는 순간 저는 뭔가 하나가 제 뇌리를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저는 의외로 쉽게 이 문제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헌병대라는 말 한마디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대충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은 저는 올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 5, 60년대 해병대에서 근무하신 대여섯 분의 선배님들로부터 박인수가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분도 그가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문에 응해 주신 선배님들 중에서 몇 분께서는 그 해병대로서는 결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 방송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인수가 해병대 헌병대위 출신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50년대 당시 해병대 헌병 장교들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아울러 그가 해군 헌병대 출신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해병대 헌병병과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나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몇몇 선배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박인수 사건을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절대로 박인수를 미화한다거나 또는 그동안 일부에서 해군으로 잘못 알려진 박인수를 해병대로 돌려놓음으로써 마치 해병대에 잊혀졌던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찾은 듯한 그런 투의 방송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해병대 70여 년 역사 중에서 해병대 출신으로서 사회적으로 아주 파장이 컸던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박인수와 그때의 사건 자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병대 헌병병과의 역사를 살짝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이상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박인수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5년 7월 23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 정조관념의 견해차, 무죄로 석방된 문제 박인수 사건, 검사는 즉각 공소, 법은 정숙한 여성만을 보호한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의 공을 이 당길 공자를 썼는데 과거에는 항소라는 말을 이렇게 당길 공자를 써서 공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사는 법원의 1심 판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70명의 여성을 농락하였다 하여 경향 각지에서 엽색 영웅인 양 화제를 떨치고 있던 사기 간음 피고 박인수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권순영 판사는 22일 신분증을 남용한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2만 환의 벌금을, 또 묻 여자들을 결혼하겠다고 속여서 간음하였다는 점은 무죄 언도를 내림으로써 박인수는 83일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이날 즉각으로 석방되게 되었다. 여기서 경향신문 기자는 엽색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80년대에 유행했던 홍콩 영화 주윤발이 주연을 맡았던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럼 주윤발의 영웅본색은 경향신문 기자가 박인수를 엽색 영웅이라고 표현한 지 30여 년 만에 나온 그런 영화 제목이라는 뜻이죠.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데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박인수에 대한 관심, 예를 들면 이날 판결을 보기 위해 7천여 명이 법정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다른 기사, 또 1심 판결의 무죄에 따라 이날 저녁 박인수가 형무소를 나올 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박인수의 누나와 친구 단 한 명뿐이었는데 반해 서대문 형무소에 100명 가까운 교도관들이 문 밖에까지 나와서 그를 환송하는 광경은 보기 드문 추록 풍경이었다라는 다른 기사 등을 보면
당시 박인수는 나름 영웅의 버금가는 화제의 주인공이었던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80년대 대도로 알려진 그러니까 조세형과 비슷한 측면이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 뭐? 박인수에 대한 사회 일반의 반응이 대도 조세형과 비슷했다고? 이 자식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임마. 어떻게 있는 놈 집들만 털었다는 조세형과 오입쟁이 박인수를 비교하냐. 이 자식이 지도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고 감싸고 돌골 돌아야지. 응? 야마 아까 시작할 때 박인수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하여튼 해병대 이 새끼들은 같은 해병대 출신이라면 무조건 끼고 돌아요. 에? 아 끼긴 뭘 껴요. 에이. 아, 이거 어감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관 대작들만 털었다니까 속이 시원한 것처럼 당시 유명 여자대학의 대학생, 여대생 또 잘나가는 집안의 여자들만 건드렸다고 하니까 그런 여자들을 쳐다볼 수 없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으며 또 그 사연 하나하나가 궁금했겠습니까? 이수일과 심순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간 심순애, 그년보다도 그년?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회 일반인들은 박인수에게 당한 여대생들을 어쩌면 심순애처럼 봤을 수 있고 조세형에게 털린 고관 대작들을 어쩌면 박인수에게 당한 여자들로 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솔직히 박인수가 부러운 분들도 많잖아요. 안 부러우세요? 아니 이 자식이 큰일 날 소리하고 자빠졌네. 공자님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네. 부럽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따라해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우린 그래요. 에? 듣고 보니까 이런 공자님 같은 분들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죠. 예. 자, 그럼 기사를 계속해서 소개하기 전에 박인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분의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게 가장 선명한 사진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분의 행위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얼굴만 한번 보시죠. 이분이 이때 27, 제가 보기에는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저는 솔직히 미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놈이 저예요. 이게 어떻게 소도둑놈 같은 이름을 미남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자를 꼬신다고 눈깔에 저 명태 껍데기를 치우지 않는 이상 여자가 어디 넘어오겠어요? 거기다가 왼쪽 이놈은 일단 춤이 안 되잖아요. 춤이. 이게 쌍권총. 그건 좀 쳐봤어요. 아무튼 이놈은 얘예요. 얘. 이놈은 박인수와 같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내 얼굴을 가려야 하나? 참나 이거. 자, 그럼 기사를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연도를 단기 4280 몇 년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서기 1950 몇 년 이렇게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기사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기자는 당장에 잘릴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제가 조사한 내용을 중간중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954년 4월경 이화여대생 임연혁 양을 사직동 송국여관에서 전후 15회에 걸쳐 관계를 맺고 동년 5월 초순경 미용사 노점순 양을 전후 15일간 유린하였으며 또 동년 10월경에는 이화여대생 김경희 양과 여관에서 30일간 관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54년 6월 15일 이전의 사건, 즉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사건 중에서 앞에 2개는 박인수가 현역 대위 신분이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모든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자료에서는 박인수가 제대하고 나서 발생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발생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조차도 박인수는
1954년 6월 15일 해병 헌병대위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로 봐서 기사는 앞뒤가 안 맞죠. 아무튼 박인수의 초기 범행은 여기서 무죄로 나오는데 최종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으니까 범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인수의 초기 범행은 현역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병대 시절의 박인수를 잠깐 알아보면, 박인수는 1951년 2월 해병대 해관 3기생으로 소위 임관을 한 게 확실합니다. 1929년생이니까 임관 당시 만으로 22살, 동국대 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의 현역 시절 얘기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초창기 해관 출신들을 보면 1기생과 2기생이 각 40명이 안 되는데 반해 3기생은 200명이 넘는 인원이 임관을 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고 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같이 근무한 사람이 아니면 박인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해관 3기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79년부터 81년까지 제13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김정호 장군이신데, 이 해관 3기는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았으면 5, 60년대 해병대 장교사회에서는 3자가 들어가는 해관 기수 옆에는 가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3자가 들어가는 지독한 기수는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으로 유명한 해관 23기, 이 기수도 후배들이 그 옆에 가서 뭐 좋은 꼴을 볼 일이 없는 그런 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독한 기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해관 3기는 워낙 그분들이 해병대 요소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분들 옆에 갔다가 찍히면 해병대에선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관 3기생은 모두 10명의 장군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에서 한 개의 기수에 장군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수는 많아도 한 개의 기수에서 10명의 장군을 배출한 해관 3기는 이 기록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김정호 사령관을 비롯해서 고광수, 김영상, 청룡부대장 및 사령관을 역임하신 김연상 장군이 아닙니다. 김영상, 그리고 염태복, 심재황, 양무원, 오정근, 우순재, 이종태 장군 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기사를 계속 소개하면, 이상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판사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이유로서는 결혼을 빙자한 간음죄는 법률상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3명은 모두 아무런 고소가 없었으므로 판사로서 유무죄를 밝힐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공소 기각한 것이다. 끝으로 54년 10월 이대생 송인숙 양과 서울여관에서 약 20일간 관계를 맺었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왜 웃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20일 맨날 해. 죄송합니다. 아무튼 피해자인 송양은 애당초 박과 LCI에서, 여기서 LCI는 댄스홀 이름 같습니다. 아무튼 LCI에서 상봉하자 수시간 댄스를 한 끝에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 여관에 같이 간 후 박인수가 불을 끄더니 너를 사랑하며 결혼하자 하기에 정조를 허락하였다는 증거밖에 없으니 그것만으로는 결혼을 빙자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언도한다. 아울러 55년 1월 중순경 이화여고 출신의 박한순 양과 경성여관에서 4일간, 이건 좀 짧으네요, 기간이. 관계를 맺었다고 하나, 박인수와 그 여자는 애당초 뉴스맨 클럽에서 만나 춤을 춘 다음 여관에 가서 박이 결혼하자고 조르기에 할 수 없이 정조를 제공하였다고 한 박한순 양의 증언밖에 없으니 이것으로는 결혼을 빙자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언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법은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판사의 얘기는 판결 이후에 판사가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판결 이후 검사는 여성이 경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성의 정조를 헌신자같이 밟고 다니는 존재를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는 얘기,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 즉 상제보다 복장이가 더 서러워한다더니 우리들이 아무 소리 않는데 남들이 왜 떠드는지 모르겠다. 총각과 처녀가 그런 것이니 무슨 죄가 된단 말이냐. 고소를 취하하느니 무엇이니 하는 법률적인 얘기는 우리는 모른다. 이 얘기는 피해자 가족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방금 전 검사의 얘기 그대로 여성의 정조를 헌신자같이 밟고 다니는 박인수 같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구두고소니 뭐니 해서 속된 말로 엮었다? 글쎄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항소로 말미암아 박인수는 최종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는데 요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박인수는 어떻게 현역 시절부터 유명 댄스홀을 들락날락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여성과 만난 게 1954년 4월, 그리고 박인수가 불명예 제대를 한 시점이 같은 해 6월 15일. 그렇다면 즉 1954년 해병대 장교가 근무할 수 있었던 곳은 80년대의 해병대 주둔지에 더해서 경기도 파주 문산에 있었던 해병대 제1여단, 그때는 해병대 1사단이 창설되기 전이죠. 그리고 후암동의 해병대 사령부, 54년이면 해병대 사령부가 아직까지 부산 용두산에 있던 시절이니까 후암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는 55년 3월부터 시작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해병대 장교가 서울 시내에 근무하는 무슨 특별한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4년 당시 해병대 장교가 서울 시내에 근무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제보 하나. 박인수는 해병대에서 제대하기 전 마지막 보직이 해군 서울지구 헌병대 보안과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거죠. 즉 박인수는 현역 말년에 파주, 금천도 아니고 또 진해, 부산, 포항 등도 아닌 바로 서울에서 근무했다. 그것도 명동 근처 회현동에서 물론 60년대 해군 서울지구 헌병대가 신세계백화점 바로 뒤편에 있었다고 해서 54년 당시에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회현동에 있었던 해군 서울지구 헌병대가 실은 일제시대 일본군 헌병대가 쓰던 건물이었고 유관순 열사께서 고문을 당한 곳 역시나 이곳이었다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저는 1954년에도 해군 서울지구 헌병대는 신세계 백화점 뒤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근데 사실 이 추정이 틀렸다고 해도, 즉 서울지구 헌병대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해도 해군 서울지구 헌병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박인수가 보안과장으로 마지막 군대 생활을 한 곳은 서울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따라서 박인수는 경기도 문산의 해병대 1여단에서 서울의 댄스홀까지 매일 힘들게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매일 퇴근하면 갔겠죠. 어차피 밤에 문 열잖아요. 춤추는 데인데. 여대생들도 걔들도 수업이 끝나야 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박인수는 어째서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에선 해군 헌병대 대위 출신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건 그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부에선 그분은 우리 해병대랑 관련 없어요. 해병대 아니라니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해군 아닐까요? 이렇게 둘러댔다. 맞춰보시죠. 맞다고요? 해병대에서 적극적인 오리발 작전 플러스 밀어내기 작전 더하기 기자들을 구워 삶았다. 순진하시긴. 그런 게 어딨어요. 50년대 기자들이 뭐 요즘 2000년대 그런 기자들인 줄 아세요? 그땐 그래도 지금보단 양심적인 기자들이 훨씬 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새끼들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제가 보기에 해병대에서 박인수가 해병대가 아니다라고 작전을 쓴 건 전혀 없습니다. 왜? 신문에서는 해군 헌병대 대위라고 썼잖아요.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뭐가 거짓말을 했어? 소속이 해군 헌병대. 그러니까 해군 헌병대라고 한 건데 뭐 육군 헌병대 출신을 해군 헌병대라고 쓴 것도 아니고 해병 1여단 소속을 해군 헌병대라고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어? 안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가 보기엔 당시에는 즉 해병대 창설과 한국전쟁 기간 중에 헌병병과에서는 해군과 해병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나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도 해병대에는 헌병이 없었다는 병 3기생으로서 나중에 헌병병과였던 분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박인수 사건이 터졌던 50년대 당시에도 아예 헌병 앞에는 해군만 썼지 해병이라는 말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형태는 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60년대 말 해병대 헌병대를 보면 해군본부에는 해군 대령이 헌병감, 그리고 해병대 대령이 헌병차감.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병감과 헌병차감은 협조 관계였지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엔 후암동에 버젓이 해병대 사령부가 있을 때니까 당연히 해병대 헌병병과의 수장은 해병대 헌병감이라는 직책으로 후암동에 있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해병대 헌병병과에서의 최고 계급인 대령은 해군본부 헌병감실 소속의 헌병차감이라는 사실, 아주 특이해 보입니다. 해군과 협조 관계였다는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고 또 해병대 창설 과정 배경과도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건 수사 헌병이냐 아니면 보안 헌병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보안 헌병이 없었던 해군 헌병 조직 등의 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런 해군본부 헌병감실에는 헌병감과 헌병차감 밑에 해군 수사과 그리고 해병 수사과가 각각 수사 업무를 담당했고, 기획실 그리고 건무과에서는 해군과 해병이 섞여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하부대로서 각 지역에 헌병대를 두고 있었는데, 서울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박인수가 근무했던 해군 서울지구 헌병대가 있었고, 포항에는 해군 포항지구 헌병대가 있었습니다. 해군 포항지구 헌병대라는 명칭은 50년대 기준입니다. 60년대 말에도 같은 명칭을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0년대 포항에서는 헌병대장이 아닌 헌병사령이라는 직책의 중령이 헌병대 지휘관이었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소령이 헌병사령이 아니라 그냥 헌병대장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해병대 장교들의 경우 헌병병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5, 60년대 그리고 7, 80년대에도 시기별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비슷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92년 해병대에도 헌병병과가 생기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장교들 얘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은 헌병이 아니라 군사경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 잘 압니다. 7, 80년대에도 포항 1사단에 헌병대장 중령 그리고 수사과장 소령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해병대 장교 헌병병과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당시에는 헌병대장 중령 소령 수사과장 대위 보안과장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 전투병과, 즉 원래 병과는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장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 병과가 헌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에는 헌병병과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보직을 거쳐야 했는데, 보병을 예로 들면 대위 때 반드시 소총 중대장을 해야 했고, 소령 때는 보병대대 작전장교, 그걸 마치면 헌병대 수사과장, 그러다가 중령 지급하면 다시 보병대대장을 반드시 마쳐야 했다. 이걸 마치면 다시 헌병대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보병장교로서 헌병대 보직은 필수 보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해병대 장교의 헌병병과가 뭐 92년에 생겼다. 그럼 만약에 92년에 소대장을 마친 중위들을 갖다 이제 헌병병과로 바꿔줬다. 뭐 교육받고 왔다. 그럼 걔들은 이제 한번 헌병은 영원한 헌병이에요.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소총 중대장, 뭐 보병대장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얘기가 무척 길어지는데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두 편에 걸쳐서 방송해야 될 분량인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급하게 준비된 것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인수 이분은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서울 안암동에서 댄스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 교습소였겠죠. 여기서 박인수로부터 직접 온갖 사교춤을 전부 사사받았다는 해병대 선배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미처 보지 못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부인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사건 이후에는 결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년에 인천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사셨던 게 아니라 지금 사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저한테 그 주소가 있어서 근처를 찾아가면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9년생이시면 올해 연세가 94.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입니다. 오늘은 50년대 중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사건 박인수 사건을 통해서 해병대 헌병의 역사와 당시 해병대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